안녕하십니까. 경영지도사 김창렬입니다. 지난주 7월 3일 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.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뭐 총평은 일단 뭐 새로운 건 없다는 점이고요. 특별히 뭐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세울 만한 건 없고 단지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지원 대책 위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예, 종합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합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. 첫째,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고요. 그리고 성장 촉진, 그리고 나머지 재기 지원,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지원 대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금융 지원 3종 세트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,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책 자금 분할 상한 지원 대상 확대, 그리고 기간 연장.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때 받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지금 이자만 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요. 지금 이자하고 원금을 지금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.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사업이 워낙 침체고 뭐 경기도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정책 자금을 분할 상환을 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해준다는 거는 요건 좀 적절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정부 대출 만기 연장, 저금리 대한대출 지원 대상 확대.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고금리 자금을 대한대출로 저금리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자를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요. 그 부분에서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기타 부담 완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배달료 지원. 사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. 배달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,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. 그리고 임대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. 착한 임대인이 뭐냐면은 그 임차인,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그 깎아주는 금액만큼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, 그러니까 국가가 그 월세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한테, 임대인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. 그리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가 있는데요. 요게 지금 어,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들 대상인데 그거를 뭐 6천만 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사실 2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저는 이 20만 원이 월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근데 계산해 보니까 월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. 사실 이게 얼만큼 크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20만 원 정도 가지고 저는 이제 1년 월 20만 원에서 1년간 해주는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. 그래서 한 240만 원까지 해주는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 한도입니다. 한도.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인건비,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하고 키오스크 보급 뭐 이런 거는 지금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. 그리고 매출 지원 측면에 있어 갖고는 매출 채권 팩토링 확대, 그리고 소공인 우선 공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 제도도 매출 채권에 대해서
팩토링이라는 거는 매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것도 지금 뭐 소진공이나 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. 지금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큰 메리트는 못 느낄 걸로 봅니다.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, 뭐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, 이건 다 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.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세제 혜택 강화.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거를 뭐 600이나 700까지 세제 혜택, 그러니까 소득 공제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, 이것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아마 체감 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이 있는데요. 고용보험 가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,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고,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고, 그리고 뭐 각 지자체, 뭐 서울로 말하면은 서울자영업센터, 경기도로 말하면은 경기도시장상가진흥원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셔야, 그러니까 3단계로 걸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, 이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를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불편함을 이제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,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직접적인 큰 도움은 아마 느끼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 촉진.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소기업,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,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지원 사업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촉진시키겠다. 뭐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. 스마트 디지털화, 이거는 뭐 사실 지금 기존 지원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. 특별한 거 없고요. 그리고 기업화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성장 소상공인 우대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. 요거는 뭐냐 하면은 소공인이나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,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만약에 성장할 경우에 소진공에서도 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어,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럴 경우에 최대 7억 원까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다.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해외 진출이나 판로를 확대하겠다. 이런 거는 다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. 그리고 사업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폐업으로 가는 경우, 소상공인들, 폐업하는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는 지원 사업이 바로 재기 지원입니다. 그래서 재기 지원 사업으로 일단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면은 새 출발 기금으로 채무 조정이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새출발 기금의 혜택을 주어지겠다. 그런 것이고요. 그 채무조정 불필요 같은 경우는,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지금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경영 진단을 통해서 폐업 시 폐업 점포 철거비나 원상복구비, 그리고 뭐 전직 장려 수당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이건 다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. 별다른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,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금 25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거를 400까지 지원 한도를 늘리겠다. 뭐 요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, 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상과 같이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. 사실 뭐 본문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, 아마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만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거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준다거나, 그리고 뭐 대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.
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. 나머지는 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한도를 조금씩 늘려준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. 사실 이런 지원 정책보다는 차라리 골목 상권에 돈이 잘 돌 수 있게끔 민생 지원금을 뭐 25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지급해서 차라리 소비 성수 효과를 노려서 좀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직접적인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예, 오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